승무 패심 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시바스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저는 시바스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픽으로 무승부 정도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시바스스의 핵심 측면 자원인 그라델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시바스스의 왼쪽 측면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자국 터키 리그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고 크로스가 매우 뛰어난 선수인데 이 시바스스라는 팀이 자국 터키 리그를 기준으로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터키 리그의 크로스 통계인데 시바스스가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9회로 공동 5위를 달리고 있고 크로스의 정확도 측면 역시 공동 6위로 나쁘지 않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에서의 크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라델이라는 측면 자원이 현지 나이로 35살의 노장 선수이고 유럽 대항전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올 시즌 주로 교체로만 출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그라델 선수가 기본적으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교체로 주로 출전을 했지만 시바스스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인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그라델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주요 루트인 시바스스가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강점인 그라델이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바스스가 여전히 공수 핵심 자원인 야타바레나 오스만 파사 같은 핵심 자원들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시바스스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국 터키 리그에서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은 시바스스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줄어들면서 꾸역 무승부 비중이 상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전 시바스스와의 홈 경기에서 슈팅을 21개나 때렸지만 후반전에 1득점에 그치면서 1대0 신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이탈리아 세리에의 득점 통계인데 이 피오렌티나가 올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24.96골인데 22골에 그치고 있고 세트피스 역시 9.08골의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6골의 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 시즌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바스스와의 1차전 홈 경기에서도 기대 득점값이 2.22골이나 됐는데 한 골에 그쳤던 피오렌티나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발목이 잡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컨퍼런스 리그의 선방 랭킹인데 시바스스의 불알 골키퍼가 38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선방 랭킹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분석에서도 이 풋볼살롱이 불알 골키퍼가 굉장히 선방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피오렌티나와의 1차전 경기에서도 선방을 꽤나 많이 보여주면서 1실점에 그쳤던 시바스스이기 때문에 자국 터키 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실점이 줄어드는 시바스스가 또다시 불알 골키퍼가 불알로도 선방을 보여주는 선방쇼를 보여줄 수 있다면 피오렌티나가 굉장히 의외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시바스스가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4연패가 없었는데 현재 3연패 중이고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최근에 5연승으로 기세가 좋지만 올 시즌 모든 대회에서 6연승이 없었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패턴대로라면 피오렌티나가 한번 부러질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최근에 시바스가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원정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0대1로 한 골 차로 패배를 당한 것이 이 시바스에게는 해볼 만한 희망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바스가 오히려 홈에서 원정보다 공격적인 운영을 하게 된다면 피오렌티나에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월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래도 피오렌티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번 경기는 시바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독식으로는 시바스의 불알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근거로 해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르고르와 포즈난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홈 경기에서 포즈난이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도 우세했고 결과도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유르고르 원정에서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즈난이 홈에서 점유율을 63%까지 가져갔고 슈팅 역시 13개 대 4개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포즈난이 홈에서 홈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르고르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는 것이 주포 공격수 에드바드센이라는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르고르의 에드바드센이라는 공격수가 지난 시즌 스웨덴 리그에서 9골 8도움, 지난 시즌에는 14골 5도움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유르고르의 공격에 있어서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에드바드센이 빠지는 유르고르가 굉장히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컨퍼런스 리그 득점 통계인데 포즈난이라는 팀이 컨퍼런스 리그 득점 랭킹 전체 공동 2등을 달릴 정도로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포즈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원투펀치인 이삭과 스코라스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드바드센이 빠지는 유르고르보다는 확실히 공격력에 날카로움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포즈난이 공격력뿐만 아니라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무실점 경기가 5번으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즈난이 1차전 홈 경기 2대0 2골차 승리를 바탕으로 원정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간다면 이 주포 공격수가 빠지는 유르고르가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통계는 이 컨퍼런스 리그의 어시스트 랭킹인데 유르고르의 에릭손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포즈난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에릭손이라는 선수가 3번의 기회 창출을 하면서 특유의 왼발 패스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르고르 역시 홈에서 에릭손 선수의 날카로운 이 킬러 패스 한 방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포즈난이라는 팀이 올 시즌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에서는 예선전을 포함해서 7승 1무 무패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정에서는 5무 2패로 승리가 없을 정도로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국 폴란드 리그에서도 포즈난이 원정 경기에서는 무승부가 5무나 증가하는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를 바치면서 주포 공격 자원들이 건재한 포즈난 쪽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포즈난이라는 팀이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5번으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정 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또 수비력이 흔들리는 약점이 포즈난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포즈난이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을 포함해서 홈 경기에서는 실점이 딱 8경기에서 2실점에 그쳤는데 원정에서는 7경기 9실점으로 실점이 대폭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포즈난 역시 홈보다 원정에서 경기력과 수비력의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력적으로는 무패 투폴만 가더라도 패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굳이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이 경기는 최근에 승무패에 들어왔던 헤타페 대 지로나 그리고 지난 회차 에버튼 대 브렌트포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원정팀의 무패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지만 배당적으로는 홈팀의 승리가 허무하게 나왔던 그림이 헤타페 대 지로나 그리고 에버튼 대 브렌트포드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경기력적으로 그리고 전력 누수면에서는 원정팀 포즈난의 무패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지만 이 배당적으로만 봤을 때는 충분히 유르고르의 승리까지 허무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승리까지 꼭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슬로반부와 바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슬로반부가 바젤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 이미 올 시즌 맞대결을 여러 차례 펼친 두 팀인데 슬로반부가 바젤을 상대로 3경기에서 1승 2무로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바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슬로반부와의 1차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던 2선 우측면 자원인 말레스라는 핵심 자원이 이번 경기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젤의 말레스라는 선수가 올 시즌 자국 스위스 리그에서 3골 4도움을 기록 중이고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7경기 3골 2개의 도움으로 바젤의 2선 측면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바젤로서는 이 말레스 선수가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전력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바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자국 스위스 리그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고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대항전 홈 성적 역시 원정 성적이 보다 좋지 못한 바젤이고 슬로반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바젤과의 1차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됐던 미드필더 칸카바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고 이 즈무르알이라는 미드필더 역시 지난 바젤과의 경기에서 짧게나마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슬로반부 역시 1차전보다 중원에서의 선수층이 두터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홈팀 바젤이 점유율을 56%를 가져가면서 슈팅도 15개 대 8개로 앞섰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으로는 근소하게 바젤이 좋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슬로반부와의 3차례 맞대결에서 바젤이 2무 1패로 승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경기는 마치 과거 라르나카 드니프로 경기 구도에서 라르나카가 드니프로의 천정면모를 보여줬던 매치업과 약한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라르나카 드니프로 매치업 역시 드니프로가 속한 우크라이나 리그가 체급적으로는 더 높은 리그이지만 키프로스 리그 팀인 라르나카에게 번번이 발목을 잡혀왔고 슬로반부 대 바젤 매치업 역시 바젤이 속한 스위스 리그가 슬로반부의 슬로바키아 리그보다 체급이 높은 리그인데 이상하게 슬로반부만 만나면 작아지는 바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 팀의 팽팽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슬로반부의 승리 투표율이 50%가 넘어가는 것은 과하게 몰린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슬로반부와의 1차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됐었던 말레스라는 공격수가 복귀가 되기 때문에 이 말레스 선수의 활약을 저는 기대를 하면서 최소 바젤 사이드 하나 정도는 투폴로 가져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과감하게 바젤 쪽 승리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페네르바체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세비야의 올 시즌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을 고려하면 페네르바체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지난 1차전 세비야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한 페네르바체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밀리지가 않았고 슈팅 숫자는 오히려 페네르바체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네르바체가 올 시즌 자국 터키 리그에서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상승이 되고 이 득점이 무려 12골이나 홈에서 증가가 되는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양 팀의 주포 공격수를 살펴보면 이 페네르바체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올 시즌 터키 리그에서 무려 23골이나 넣고 있는데 그 23골 중에서 17골이 홈 경기에서 나왔을 정도로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홈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인 엔네시리 선수는 최근에 2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이 2경기에서 세비야의 미드필더 파페 게이라는 선수가 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파페 게이 선수의 결장을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선수가 마르세유에서 영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현재 세비야의 유럽 대항전 명단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페 게이 선수가 최근에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라리가에서 이 3개의 어시스트를 다름 아닌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에게만 3개의 어시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엔네시리와 파페 게이라는 미드필더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페 게이 선수가 최근에 자국 라리가에서도 퇴장 징계로 빠지면서 엔네시리 선수가 유로파 리그와 라리가에서 2경기 무득점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네시리가 가장 최근에 골을 넣었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역시 파페 게이 선수가 어시스트를 했던 골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파페 게이가 또다시 빠지게 된다면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의 득점력이 다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난 PSV 대 세비야 경기처럼 세비야가 홈에서 당시 3대0으로 완승을 거두고 PSV 원정에서는 0대2 2골 차로 패배를 당하면서 세비야가 한 골차 우위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세비야가 원정에서 한 골차 정도로 패배를 하면서 1차전 2대0 승리를 바탕으로 유로파리그 상위 라운드에 세비야가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비야라는 팀이 원정 기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로파리그 최다 우승팀 DNA가 있는 팀이고 최근에 세비야의 토트넘 출신 두 측면전인 라멜라와 브라이언 힐 선수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세비야도 원정에서 대패를 당할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패턴적으로도 페네르바체가 올 시즌 모든 대회 2연패가 없었고 반대로 세비야는 모든 대회에서 3연승이 없었는데 특히나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연승의 기회가 4번이나 있었는데 3연승 문턱에서 2무 2패로 3연승에 실패를 했고 공교롭게도 그 4경기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2무 2패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세비야가 원정에서 연승 행진이 끊기는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의 가진 장점이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난주 현미경 1차전 분석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벤투스와 프라이부르크가 자국 세리에 A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강력한 팀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5골로 세리에 A 1등을 달리고 있고 이 프라이부르크는 12골로 분데스리가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가 강력한데 문제는 세트피스 수비력도 굉장히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양팀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지난 1차전에서는 재미를 본 팀들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
유벤투스가 무려 슈팅을 20개나 때렸는데 반대로 프라이부르크는 슈팅이 딱 1개에 그쳤을 정도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유벤투스가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벤투스가 20개의 슈팅을 때렸고 기대 득점값이 2.02골인 것에 비해서 골 결정력이 딱 한 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골 결정력이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지난 프라이부르크 1대0 승리 결승골을 넣었었던 디마리아 선수가 주말 리그 경기에서 허벅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됐는데 이번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마리아 선수가 최근에 7경기 5골 2도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디마리아 선수가 제때 회복을 하지 못하거나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경우에는 유벤투스로서는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디마리아 선수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면 현재 유벤투스의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는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 특유의 원정에서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사를 찾아봤는데 현재 디마리아 선수의 출전 여부는 6대4 정도로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라는 팀이 자국 세리에A를 기준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특히나 득점력이 홈에서는 33골인데 원정에서는 11골밖에 넣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리에A 원정 경기에서 득점이 무려 22골이나 감소가 되는 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프라이부르크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홈 성적이 8승 3무 1패 단 1패밖에 없는 팀이고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도 올 시즌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 유벤투스가 디마리아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되거나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경우에는 프라이부르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도 주전 중앙수비 자원인 린하르트 선수가 엉덩이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공백이 있고 최근에 유벤투스가 윙백 코스티치 선수의 왼발 크로스 한 방이 상당히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유벤투스의 크로스 헤딩 뚝배기 패턴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유벤투스라는 팀이 세리에에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22골이나 감소가 되지만 실점은 여전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베티스와 맨유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베티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카세미로 때문에 울고 웃는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세미로라는 미드필더가 주말 EPL 사우스햄튼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맨유가 가까스로 홈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세미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맨유의 승률과 경기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이 선수가 거친 플레이가 최근에 많이 나오면서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올 시즌 2번이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카세미로 선수가 유로파리그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파리그 태클 순위 1등이 바로 카세미로 선수이고 이 볼 리커버리 랭킹 역시 3등을 달리고 있는 카세미루이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수비 능력이 굉장히 발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세미루 선수가 유로파리그는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유로서는 이 점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은 이미 맨유가 지난 홈 경기 베티스를 상대로 4대1로 1차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베티스 원정에서는 다소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주말에 풀럼과 FA컵 8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미 맨유가 리그컵 우승을 차지한 상황에서 FA컵 타이틀도 야심차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주말 풀럼과의 FA컵 8강 경기를 고려했을 때 3골의 여유가 있는 베티스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를 10명, 수적 열세 속에서 치른 맨유이기 때문에 선수단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베티스 원정에서 무리한 경기 운영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비아레알 원정에서 이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최근에 15경기 만에 필드골 맛을 보면서 골 감각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베티스를 이끌고 있는 펠레그린이라는 감독이 과거 프리미어리그 맨시티 웨스트햄 감독을 했던 시절이 있는데 당시에 홈 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5승 1무 1패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상대 전적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유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면서 실점이 원정에서 무려 19골이나 증가가 되는 원정에서의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베티스와의 1차전 홈 경기에서도 맨유가 압도적인 슈팅 숫자를 기록하면서 4대1 대승을 거뒀지만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맨유의 골키퍼 데야 선수가 패스미스를 범하면서 베티스에게 역전골을 내줄 뻔했던 흐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슈팅이 골대를 맞지 않고 베티스가 넣어서 역전이 됐었다면 그 경기 양상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몰랐던 위기가 한번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유가 오히려 1차전 홈 경기에서 4대1 대승, 3골차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FA컵 8강 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맨유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베티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3골차 이상의 승리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맨유가 패배를 하더라도 1차전 3골차의 여유를 바탕으로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6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페이에노르트와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경기입니다. 저는 페이에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샤흐타르 도네츠크 원정에서 페이에노르트가 1대1 무승부에 그쳤지만 이 경기 내용은 페이에노르트가 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에노르트가 슈팅을 무려 21개나 때렸고 샤흐타르는 5개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에노르트의 기대 득점값이 2.03골이나 됐었고 샤흐타르가 0.25골에 그쳤기 때문에 이 경기 내용적으로 원정팀 페이에노르트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홈 경기 홈빨까지 고려한다면 페이에노르트가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할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 페이에노르트가 주전 골키퍼 빌로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실점을 하는 경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에노르트의 빌로우 골키퍼가 부상으로 최근에 결장을 9경기를 했는데 물론 페이에노르트가 빌로우 골키퍼가 결장한 9경기에서 성적이 7승 2무 무패로 괜찮았지만 9경기에서 실점이 12골이나 됐었고 무실점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 빌로우 골키퍼가 결장하는 이후에 굉장히 실점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네덜란드 리그의 골키퍼 선방 지표인데 이 페이에노르트의 주전 골키퍼 빌로우 선수가 4번째로 좋은 선방 지표를 기록하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확실히 페이에노르트가 빌로우 골키퍼의 공백이 수비에서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골키퍼인 트루빈 선수는 페이에노르트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선방 5개를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페이에노르트가 샤흐타르 도네츠크전 이후에 주말 리그 경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이 주말에는 네덜란드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약스 원정을 떠나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페이에노르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말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경기 굉장히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페예노르트가 최근에 주전 골키퍼 결장으로 인해서 실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다가오는 주말 리그 경기가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약스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유럽 대항전 DNA가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예노르트가 자국 네덜란드 리그에서 올 시즌 7번의 무승부로 나름대로 적지 않은 무승부를 캐고 있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그래도 샤흐타르 원정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페예노르트의 경기력을 믿으면서 페예노르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6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